아우, SMSE 패밀리님, 와우, 불펜 팬들게요. 감사합니다. 다롱이 한영님, 구독자 1만 명 가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재밌겠죠. 이 얘기죠. 이 두 분이 또 갑자기 막 어깨 뽕 들어가는데. 고품격. 네. 고품격. 이제 이 주제, 사실 제가 이거 주제를 쓰면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과연 내년엔 또 어떤 이 리그가 벌어질까? 물론 제 예측이 늘 틀렸지만, 뭐 야구가 생각대로 되면은 야구가 아니죠, 그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이러나 저러나 올해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했던 두 팀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이거 잡아봤습니다. 네. 단장의 시간은 끝났다. 전력 누수 없는 두 팀. 어게인 2024 리턴 매치 가능한가? 자, 놀고 싶다님 먼저 견해 한번 주시죠. 네, 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93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싶다. 기아 타이거즈 우승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두 팀의 리턴 매치로. 네. 저 삼성 라이온즈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민호님. 삼성 라이온즈가 2000년대 후에 하나 징크스가 있습니다. 준우승하고 나서 항상 우승을 했어요. 아하. 그쵸. 있습니다. 내년에 깨지겠다. 네. 뭐 이제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있습니다. 어쨌든 막 그게 있었고 아마 내년 시즌 2025년 좀 우승하기 딱 좋은 한 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자, 두 팀의 징크스가 있네요. 한 팀은 한국 시리즈 가면 불패. 그죠. 한 팀은 준우승하면 다음에 우승. 둘 중 하나 깨지네요. 둘 다 가면 어딘가 깨지네요. 그죠? 그러네요. 둘이 같이 하면은. 네. 자, 근데 참 이 단장의 시간, 뭐 이제 그 드라마 스토브리그에도 나오죠. 이제 날이 따뜻해지는 거 보니 단장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 대가 정말 참, 멋있어요. 네. 거기 그 드라마는 뭐 매 에피소드마다 네. 명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야구 바닥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더 대단한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죠. 네, 사실 저도 봤습니다 이번에. 오프 시즌 시작되자마자. 저도 스토브리그는 스토브리그가 보는 네, 거니까. 복습을 한번. 스토브리그 2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네. 이번에 열혈사제 2 이렇게 상영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스토브리그 2도 꼭 야구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야구 관련한 것 중에 선수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영화 중에 드래프트 데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미식축구 드래프트 데이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이런 단장 프런트 얘기를 좀 많이 다뤘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최근호님 생각합니다. 기아 팬이시죠? 네, 맞습니다. 삼성 2015 시즌 후 준우승 후 다음 시즌 9위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맞네요. 2015 시즌이 있네요. 맞아요. 2015 시즌이 기아 있네요. 팬분이 저걸 날려주시니까. 우리 근호님이 굉장히. 최근호님이 삼민호님 긁히고. 아니 근데 삼성 팬이실 거예요, 저분. 예. 아니 근호님 기아 팬이십니다. 기아 팬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기아 팬이세요. 예. 네. 예, 기아 걸어다니시는 팬이시고. 나무위키시거든요. 2015 시즌은 저한테 잊혀진 시즌이어가지고요. 네. 자, 이범호님처럼 객관적 전력은 두 팀이 제일 강력해 보이긴 하지만 우승운도 따라줘야 된다. 저도 저게 파워예요. 자, 근데 네. 뭐냐면은 이제 우승운이라는 게 리그를 144경기를 겹치면서 주요 선수들 부상이 다 없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저는 것들인데. 무조건 정규 시즌은 뎁스의 네. 시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뎁스 근데 좋은 팀이 이제 정규 시즌 우승. 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올 스토브리그에 뭐 아까 저희도 껴졌지만 가장 화끈하게 활발하게 일했던 단장님 세 분은 이러나 저러나 킹형. 예. 킹형. 얼마나 확실하게 킹형이 아니고 그분은 자기가 이미 잃은 게 있어서 본전 찾으려고 하시는 거고 원래 그분은 본전 찾을 때 가장 치열하거든요. 도박하시는 분들도 이제 항상 본전을 꿈꾸면서. 그리고 이분은 본인 능력보다는 이 그룹이 밀어준 게 너무 크고요. 회장님의 블랙카드. 회장님이 야 다음에 무조건 우승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이게 컸던 거고요. 갔으면. 근데 이제 정말 전략적으로 단장님들의 일하는 스킬이라는 것도 있구나라고 느낀 게 이번에 두 단장님들 하신 일들이에요. 특히 기아 조상우 선수. 이거는 신의 한 수였죠. 예, 이거는 사실 굉장한 이 단장님의 어떤 추진력과 그리고 분명히 이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는 어떤 논리적인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많은 계산도 서야 됐고 다음 FA니까. 그리고 삼성 정말 다각적으로 움직였지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원태 후라도로 갑자기 선발을 굉장히 키워주고 그리고 FA 다 잡고 뭐 이런 측면에서 두 팀이 참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코리안 시리즈를 했지만 내년에도 이 두 팀은 전력 누수가 없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두 분께 이제 두 분이 올 코리안 시리즈와 내년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자, 조상우 영입으로 장현식을 빈자리를 채운 기아 V13 2연패 도전 버튼 눌렀다.
이제 지금의 가지고 있는 뎁스 로스터의 깊이로만 하면 당연히 눌러야 되는 거고 기아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 내년 시즌을 지나고 나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신구조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좋은 팀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구들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그렇죠. 차용우, 양현종, 뭐 나성범, 김선빈 이런 베테랑들 한 시대를 이제 풍미했던 슈퍼스타들이 이제 황혼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그 이후는 좀 다시 리툴링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이제 1위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지케TV님 나오셔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왕조 시절의 두산을 겪어봤는데 우승 버튼 위에서 춤출 수 있을 땐 끝없이 탭댄스를 쳐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두산도 왕조라고 부르나요? 아유, 지케TV님 혹시라도 보고 있으면 나오셔야겠네요. 나중에 아니 아. 항상 왕조 놀라면서 이제 두산 왕조 이렇게 두산 왕조가 들어오면 이제 두 팀이 하거든요. 한 스물스물 SSG가 네, 스물스물 네. 올라오고 현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뭐 현존하는 팀에서 어쨌든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2년 연속 우승을 한 팀이 두산입니다, 사실. 네. 네. 그 가능성을 저는 지금 높게 보고 있지만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기는 예. 합니다. 특히 양현종이가 이제 얼마만큼 던져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야수 쪽에 대해서 최용우의 고령화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아직 너무 창창하거든요. 아직 저는 꽃도 다 안 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수 쪽에는 큰 걱정이 없다. 또 변우혁이라든지 박정우 같이 이제 좀 이제 깨고 올라오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오히려 저는 투수 쪽에 대한 걱정은 많아요. 네. 양현종이 과연 이제 올해 몇 %만큼이나 또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닝 관리들을 기본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지만 투수는 장담 못 하거든요. 그쵸. 이 필승조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올해만큼 내년에도 잘해줄 거냐? 이거는 이제 물음표이기 때문에. 와, 근데 기아의 필승조는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너무 두터워. 데스가 너무 두껍죠. 네, 5-6명의 네. 필승조니까 예, 너무 오히려 뭐 김도현, 황동화 황동화, 이런 김도현 선수들이 이런 오히려 막 추격조를 가야 되는 그런 마운드라. 오히려 저는 좀 투수 쪽이 좀 더 물음표가 더 많이 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올해 워낙 투수들이 돌아가면서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승을 해냈잖아요. 그만큼 근데 이 프로야구라는 곳에서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투수들은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돼서 사실 올해 힘들었던 게 하나이글 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올해 끝나면은 이제 아까 다롱이 형님이 올려주셨는데 보시면 박찬호, 최원준, 이준영, 양현종, 최원우, 한승택, 조상우까지 또 이제 FA에 또 맞이하거든요. 올해 시즌이 끝나면은 한승택은 왜 쓰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사실 지금 서비스 타임 1년짜리지 않습니까? 네, 서비스 타임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작단장님은 버튼 누른 거거든요. 고! 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정말 기아가 2연패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뭐 프런트나 선수단이나 팬도 다. 네. 올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을 거거든요. 우승 맛이. 선수들이 그걸 이제 그 맛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죠. 구단이 그거에 합당한 포스터브릭을 보내줬습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 저희 지케TV 나오셔서 우리끼리 이제 다 내려놓고 껍데기 벗고 그냥 개인이 생각한 5강팀 얘기하자 했는데 사실 기아를 맨 먼저 입에 안 올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팬분들도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지만 과연 기아 당연히 내년에 가장 좋은 전력을 유지하는 팀일 거라고 누구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아의 대단한 변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러는 어차피 이제 그 라우어가 계속 있을 거라 생각 못했지만 올러를 선택했고 소크라테스를 빠른 결단으로 바꿔줬습니다. 저는 진짜 그 결정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 이게 기아가 과거 프런트와 지금 프런트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불의 피를 무려 3년이나 썼거든요. 네. WRC 플러스 120짜리 1루수를 그거를 이제 끝까지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했던 그 기아 타이거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승까지 했고 RC 플러스를 뭐 130 가까이 쳐준 선수라지만 미련 없이 이럴 때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한 게 기아 타이거즈가 과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되게 네. 운영이 보수적이었는데 굉장히 도전적으로 네. 바뀌었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우승한 팀이면은 사실 전력을 바꾸기가 특히 무섭죠. 무섭죠. 왜냐면 사실 그게 2023년 LG였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단한 결단을 했고 또 그 결단이 만약에 뭐 사실 그때 우리 농담처럼 위즈덤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시고 저는 또 너무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까봐야 알는 거죠. 까봐야 알지만 저는 이 기아의 이 스토브리그는 공격적이면서 혁신적이었고 도전적이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위즈던이 생각보다 못할 수는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지만 팀이 어쨌든 바뀌려면은 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도전하게 된 그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 사장님이랑 이제 집에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염경엽 감독 도루하는 거에 대해서 의료도 있지만 그런 스피드한 야구나 그 추구하는 거에서는 세계 맞다라고 했는데 양 사장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LG 유튜버신데 저희랑 같이 하는 그 염경엽 감독이 뛰는 야구를 추구하는 선수들이 뛰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큰 경기에 쫄고 얼어있던 선수들이 뛰면서 활기를 찾고 자신감을 찾았더라. 어쨌든 그런 체질이 되게 바꾸는 게 중요한 건데 포인트님 제가 그 질문 좀 이따 삼성 삼민호님께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가져가면은 저는 이제 그런 기아에 삼성이 올해 이제 코리안 시리즈 파트너로 선정이 됐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첫 번째 부상 선수들이 계속 발생했죠. 코리안 시리즈 때. 너무 많았죠. 구자욱 선수, 원태인 선수도 끝까지 완주를 못했고 구자욱 선수 이탈은 너무 컸고 거기에 코너가 또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쵸. 그리고 우승환 선수도 라인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의 악재들이 많았는데 이런 삼성이 저는 대단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그 전년 해에 한화랑 8, 9위를 다투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기아가 6위, 네. 하나가 8위였죠. 아니, 하나가 9위. 9위였나요? 하나가 9위. 네, 삼성이 9위였군요. 8위. 8위. 네. 근데 그런 8위 팀이 바로 리그 2위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뭐 이제 불펜 야구도 좀 그랬지만 삼성의 수비 그리고 삼성의 홈런 이런 것들이 완벽한 팀 컬러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그 포인트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삼성은 주전들의 타율이 올해와 같으면 힘들 것 같고 홈런만 가지고 내년에 5강에 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내년에 5강 지금 뭐 한국 시리즈를 논하는데 5강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저는 뭐 5강은 솔직히 삼성이 내년 시즌은 갈 수 있다 생각해요. 5강은. 근데 다만 그러니까 노구시다님도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그리고 프런트가 그리고 감독이 만드는 선수는 3위까지라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2위는 운이 따라 된다 생각해요. 선수들도 좀 운이 좋았고 동시 커리어 터지가 동시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부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타팀에서도 잘했던 선수들이 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타팀의 전력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 좀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의 올 시즌 사실 2위는 운이 엄청 따랐다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근데 저는 올 시즌 시작할 때 삼성을 하위권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하위권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삼성이 그동안 불펜 문제가 심해도 너무 심했거든요. 불펜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더 많이 소화하고 7이닝 막 6이닝씩 막 수아레즈 선수 최다 뭐 불론승 막 기록도 갖고 있을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되게 개인 운동처럼 보이겠지만 한 곳이 무너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렇죠. 강한 선발은 강한 타선을 만들고 강한 타선은 강한 투수진을 만들잖아요. 강한 선발은 강한 불펜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김재윤, 임창민을 영입했다는 어쨌든 시그널 그리고 그 김영웅을 어쨌든 3루수로 키우겠다고 어쨌든 했던 시그널과 그리고 김지찬을 중견수로 바꾸면서 이루수에 그렇죠. 있었던 이루수에서는 수비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에도 타격 문제는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우리 류형기님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 같은데요. 삼성의 최강점은 수비력. 단순히 홈런 때문에 이해한 게 아니라 잘 막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를 얘기할 때 홈런의 팀, 뭐 이렇게 우리 홈런으로 갈 거다. 투수들이 불펜이 불안해도 타격을 갈 거다 하는데 올해 기록을 따지고 보면은 불펜보다 사실 타격이 더 안 좋아요. 우리 팀 3할 타자가 이제 구자욱, 김지찬, 강민호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3명이면 준사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이 이재현 선수도 타율 2할 6푼, 김영웅 선수도 2할 6푼, 류적 선수도 6푼, 레귤러로 뛰던 선수들이 너무 낮아요. 7이었나요? 8이었나요? OPS도 거의 7인가 그럴 겁니다. 네, 많이 낮아요. 굉장히 낮았어요. 네. 삼성이 하는 야구가 확실히 굵은 야구입니다. 큰 걸로 점수 내고
탄탄한 수비진으로 막아내고 뭐 이런 야구를 했거든요. 다만 불펜은 그걸 좀 못 받쳐준 게 맞긴 한데 근데 저는 내년 시즌 삼성이 더 강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강했던 선발진을 더 보완시켰어요. 여리고 원래도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했던 데를 보완해서 강하기보다 원래도 강한 데들을 더하니까 더 단단해졌어요. 솔직히 최현태 영입과 후라도를 잡은 거는 이거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타격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보는 게 홈런의 팀인 걸 한번 맛봤잖아요.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종열 단장이 이재현 선수 미국까지 재밌는 인터뷰를 했어요. 홈런은 영웅이한테 맡겨라. 너가 타율을 책임져라 하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게 이재현 선수가 컨택률이 그렇게 풀스윙을 함에도 컨택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순수 선고 지표는 우리 팀 선수 중에 이재현 선수가 제일 좋아요. 이재현 선수라는 선수한테 어쨌든 타율을 기대하는 점과 그리고 어쨌든 내년 시즌 또 김지찬 선수도 있을 거고 또 타율을 살 수 있는 거는 김성현 선수라는 선수도 좋은 선수죠. 뛰면은 타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류지혁 선수도 올 시즌이 좀 많이 커리어 로우긴 했는데 조금 높은 타율의 부분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만큼 타율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 우리 그분을 보강했고 그리고 불펜 문제는 마지막으로 기대주들이 많습니다. 기대주들을 너무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기대주들 중에 두세 명만 터지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김재윤이 어쨌든 올 시즌은 시작을 불펜으로 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좀 불펜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근데 제가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저번에도 뭐 삼민호님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올해 삼성의 2위는 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부상 이탈로 인해서 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의외로 이프가 좋은 쪽으로 많이 터진 시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이 성적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구감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커리어 하이를 쓴 친구들이 많았는데 너무 많죠.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한 친구도 많았고 우상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떨어질 것이냐 그쵸.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그거에 이제 계속 좀 이따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삼성 올해 갑자기 여기저기서 터져갖고 그게 시너지 가서 2등한 거지 사실 플루크 시즌일 수도 있다. 그런 걸 이제 플루크를 제일 시게 맞았던 팀 중에 하나가 하나거든요. 그렇죠. 한 시즌 이제 잘해서 야 이제 좀 되나보다 했는데 떨어지고. 그쵸. 좀 되나보다 또 떨어지고. 사실 하나 얘기 뭐 이따 할 거지만 사실 하나가 제일 기대했던 게 문동준 오시안이었어요. 맞아요. 전년도에. 네. 근데 그 선수들이 다 동반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 시즌 성적이 그랬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야 삼성이 지금 너무 커리어 하이 찍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게 다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이해한 거지 이게 스탠다드로 모이면은 올 시즌 오히려 플루크 시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삼성이 스토브리그 때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아 내년에도 삼성 잘하겠다 그렇죠. 싶었던 게 이제 삼민호님 아까 말씀하셨던 강점이었던 선발 투수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후라도를 영입을 하고 그쵸. 최원태를 랜딩시킨 거는 이거는 굉장히 하나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 내년에 이제 두 팀이 선발진이 가장 좀 탄탄하다고 보는데 이 두 팀 중에 이제 어떤 팀이 더 이제 빛날 수 있냐. 야, 이 이거 삼성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후라도를 영입한 거는 정말 이 구단도 급작스레 움직여서 정말 빨리 움직여서 그치. 먼저 채간 거야. 야 이거 풀렸다고? 이거 하이제킹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롯데나 한화나 뭐 했냐 후라도 못 잡고.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후라도여도 삼성 가요. 전년도에 그렇죠. 코리안 시리즈 했던 팀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개 구단 중에 수비가 제일 좋은 팀이야. 그럼 어딜 갑니까? 그렇지. 예. 그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답은 확실해요. 그 팀에 가서 내년도에 우승에 기여하면은 여기서 롱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삼성의 이프를 얘기하면서 많이 터졌다 플루크 했는데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프란 것도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고 이프란 것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삼성의 이프가 절대 우연이 아니었던 게 삼성의 올 시즌 가장 큰 이프는 김지찬의 중견수 전환이었거든요. 정말 컸어요. 그건 이프가 네. 아니라 모험이었어요. 모험이기는 했는데 사실 김지찬 선수가 외야 준비를 올 시즌에 뭐 갑자기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작년 마무리 캠프 때부터 외야 준비를 이미 했고 김지찬 선수 이미 타격 자체는 계속 우상향으로 하는 그렇죠. 선수고 네. 사실 한계점이 이 선수가 스타일상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컨택률이 너무 좋아요. 김선빈과 선수와 같은 유형이죠. 어쨌든 그런 유형에 있어서 던지면서 그래서 김지찬을 처음에 여러 가지 불안점도 있지만 중견수라는 자리로 정착을 시켰고 네. 그 김원곤하고 윤정빈의 이프를 얘기하는데
사실 김홍곤하고 윤정빈의 성적은 사실 원래 그 정도 성적을 기대했던 게 우리 팀에 또 김현준하고 김성은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두 선수 올 시즌 굉장히 부진했어요. 거의 존재감이 네, 없었죠.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막 김현준 선수 같은 막 작년까지 막 뭐 100연타 막 2경기 2년 연속 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뭐 삼성에서 그냥 몇몇 분들 중에는 그냥 김현준 보내도 된다 전력에 부상 선수로 저는 그거 얘기도 납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김성현 선수도 뭐 국대 한번 플로크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안 됐지만 김홍곤 선수, 윤정빈 선수 그리고 윤정빈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작년에도 사실 좋아하는 부상으로 1군에서 좋다가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좀 맞습니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프가 워낙 많이 준비되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야구 시작할 때도 삼성을 하위권을, 그러니까 그래도 5강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자, 어쨌든 제 굉장히 친한 선배가 삼성 팬인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형님 우리 삼성 너무 야구 너무 잘하지 않아? 야 조금 있으면 내려가. 야 조금 있으면 제자리가 이거를 한 시즌 내내 얘기하셨어. 근데 결국 이 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저는 엊그제 12월 24일 3일날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형님 삼성 올해 야구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삼성 팬분들도 저는 다 그렇진 모르겠지만 삼성 팬분들도 이 정도 코리안 시리즈 진출까지는 코리아 시리즈 네. 진출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네, 코리아 진출까지. 이것도 사실이야. 네, 이거 내가 못했어요. 네. 강민호가 참 큰일 해줬습니다. 아, 강민호가 그쵸, 큰일 7월에 했어요. 어마어마했죠. 7월과 네. 이 여름을 버티는 데는 이 강민호가 참 베테랑으로서 솔선수범한 부분도 있었고, 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체력은 인정해줘요. 강민호는 그거 그 나이에 네. 부상 안 당하고 자기 철강하게. 관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병호도 변수였죠. 갑자기 그렇죠. 박병호 좋은 트레이드였죠. 그러니까 이게 프런트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의 필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정규 시즌에건 스토브리가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안 터진 거 있어요. 삼성은 외인 타자가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아니 작년에는 모든 팀들이 뭐 페라자 얘기하겠지만 모든 팀들이 다 외인 타자가 터졌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솔직히 잘했잖아요. 못하는 연병은 아니잖아요. 뭐 했는데 삼성은 그 외인 용병 타자도 잘 안 터졌고 그리고 좌승현 선수도 4선발 전착했는데 그 선수도 호주 리그 가면서 사실 준비를 했고 준비된 잎이었다. 삼성 라이온즈. 근데 삼성만 준비하지 않고 다른 팀들도 다 준비해요. 근데 생각보다 삼성이 저는 그 전에 어쨌든 단장이던 홍준학 단장 시대를 경험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팬들이 호주 리그 그렇게 보내라 했는데도 안 보내고 뭐 어디 뭐 해라 했는데도 뭐 안 하고 스토리가 안 터지는데 갑자기 뉴스 터졌는데 전기차 주차장 만들었다. 그런 뉴스 터지고 그런 거여서 사실 이종열 단장하고 삼성 프런트가 올 시즌 시작 전에 진짜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두 팀을 보니까 이제 좀 이따 저희 하나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마무시한 막강한 불펜의 기아 그리고 리그 최고 수준의 선발진 이렇게 약간 마운드에서 조금 색깔이 저는 다른. 타격도 기아가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타격은 저는 약간 이제 붙어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이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팀들은 약팀 분류를 원합니다. 아, 그럽니까? 저는 강팀 분류를 원합니다. NC 도 삼성이라는 팀은 명문팀, 강팀입니다. NC 팬들도 자기들이 약팀 분류되는 걸 좋아해. 그 시즌에 야구를 잘했어, NC도. 뭐 그런 징크스적인 예, 저거가- 그렇죠, 지금. 자, 근데 제가 뭐 요거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유튜브에 개설된 채널 하나가 있어요. 너클볼이라는 채널. 아, 네, 좋더라고요. 영상 4개인가 5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야인시대님처럼 굉장히 인사이트하고 또 이 팬들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는데 요번 영상 주제가 그거였어요. 리그 최강 불펜 구단과 리그 최강 선발 구단이 있으면은 당신은 어느 팀을 선택하겠냐. 근데 이제 커뮤니티 그 설문조사에는 아무래도 선발이 선호도가 높은데 어쨌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두 팀을 생각했어요, 저는. 만약에 내년 단기전에 두 팀이 붙으면 그런 모습으로 붙겠구나. 근데 기아가 선발이 약하지 않잖아요. 불펜이야. 기아 선발 내년 시즌도 만만한 선발 아닙니다. 기아 선발진이. 저희는 뭐 네. 어떤 베스트 1, 2, 3로 하면은 삼성이나 하나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퀄리티로 선발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로 분다라고 하면은 저는 밀리지 않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여기 우리 지금 우리 970분 지금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만약 본인이 야구팀 감독을 한다, 10개 구단 가서 골라서 한다, 그럼 어느 팀 하시겠냐고. 기아로 와야죠. 다 기아예요. 해야죠. 다 기아예요. 아니, 그러면은
기아가, 그러니까 그 너클볼 채널에 있는 지금 선발이 강한지 불펜이 강한지 하면은 기아가 선발이 진짜 완전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선발은 나름 돌아가는데 나름 불펜 돌아가는데. 소모가 이제 좀 따르는. 네. 근데 기아는 올해 우승한 거는 불펜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타격이죠. 그렇죠. 기아가 증명한 거죠, 타격이죠. 저는- 미안해요.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기아가 우승한 거는 다예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다예요. 그렇다고 선발이 뭐 리그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방망이가 나쁜 팀도 아니고 불펜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공수해서 조화롭게 가는데 부상의 악령들이 겹치고 겹쳤는데 그걸 뎁스로 극복해낸 거죠. 그렇죠. 저는 진짜 기아 이번에 사실 장현식 이탈 문제와 저 네. 38 따라지님, 전 삼성. 왓당이님, 하나로는 아무도 안 가요? 지금 아까 그 질문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이 감독이면 어느 팀 하겠느냐. 그쵸, 돌비수님, 11 삼성. 아니 다 기아 선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막는 거지 채팅창을. 올 시즌 기아는 진짜 강한 팀이에요. 그래요. 진짜.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KBO 역대급 강팀 중에 네, 저 하나예요. 역대급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근데 그 역대급 강팀에 정말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됐고, 그쵸? 거기에 이제 고령화된 아까 그 선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우승의 전력에 담가줄 수 있는지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금 멀리 보면은 오히려 삼성이 더 미래가 밝긴 해요. 저는 젊은 선수들의 비중이 어린 너무 선수들이 높아서.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저는 걱정하나 포수가 너무 커가지고 올해 시즌도 강민호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골든글러브 괜히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강민호 뒷자리를 누가 맡아야 될지 진짜 애매해요. 구승도치님 말 너무한다. 하나 감독 머리 아파. 하나 얘기 일단 할 건데. 하나 얘기할까요? 일단 그냥? 하나 자연스럽게 얘기할까요? 넘어갈까요? 삼성 하나로? 네. 어쨌든 삼성은 내년 시즌, 올 시즌 이프를 다시 일프가 아니라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토브릭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 내일 시즌 증명할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삼민호님까지 잘생기셨다고 하시네. 3m. 저 아시는 분이신가요? 자, 그래서 누구세요? 마지막 질문은 이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던 건데, 이제 두산의 연속 우승 이후에 야구판이 춘추 전국시가 됐습니다. 8년 동안. 그쵸? 계속 우승팀이 바뀌면서. 근데 과연 내년에 기아가 2연패를 할 수 있을지. 2연패입니다. 리핏으로 갑니다. 리핏 할 수 있을지 네. 하고. 못합니다. 과연 23. 삼성이 내년에 올해는 코리안 시리즈 때 워낙 이 부상 때문에 100% 전력으로 못 싸웠지만 삼성이 과연 기아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될 수 있을지 이 두 개가 일단 되게 고민이 되고 저도 고민을 해봤지만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이 두 팀의 코리안 시리즈밖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무리 그래도 LG가 그래도 항상 꾸준하게 강팀이긴 한데 LG가 이탈이 좀 있어서 올해 내후년 시즌 LG가 무서질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 패밀리 중에 야알못 이해대가 내년 LG의 5강 탈락을 예측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짜요? 지난 5강 방송에서. 탈락까지요? 네, 진심으로. 7위 본답니다. 7위 LG를. 그거는 좀 그래, 심하게 LG 또 타격이 그래도 그리고 빠따가 좋은데. 저기 다롱이 한영님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 재미는 있을걸요 하나 감독이? 네. 네.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죠. 네, 퐁퐁이 형님.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보고 싶은 거 하나 우승 기아 준우승. 내년 시즌 일단 기아 준우승 먼저 보고 90년대 이글스 팬이면은 저 말씀 빙그레서부터 보셨나요? 근데 이게 진짜 멋있네. 그 준우승이 없는 팀이라는 게 그 타이틀이 예, 우리가 멋있어요. 괜히 마이클 멋있어요. 조던을 신화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마이클 조던은 준우승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올 2025년 시즌이 이 춘추전국 시대를 마무리하는 또 기아만의 2연패를 하면서 리핏을 하면서 갈것 같습니다. 네, 리핏을 하면서 또 리핏하면 또 3연패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사실 3시즌 중에 2시즌 우승, 1시즌 준우승 하면 이제 왕조의 첫 기틀을 닦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우승은 예, 사양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했다고 진짜. 아우. 아니 3핏 해야지. 아니 왕조라고 하면은. 네. 자, 그래서 내년 이 두 팀의 너무 스토브릭을 너무 잘 보낸 그 두 단장님. 일단 좀 멋있지 않습니까? 사자 호랑이. 예. 이거 괜찮거든요. 네. 이번에 하는데 그림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디자이너도 KBO 디자이너 분들도 너무 뭔가 디자인하기 편했을 거예요. 네. 딱 사자고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맹수대전. 그 약간 태극무늬처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육지에서 그 왕이시면 우리는 하늘에서 왕이야. 하늘에서. 하늘에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괜찮으시겠어요? 하늘에서 왕이야. 자,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요. 네, 숫자가 높은 곳에. 진짜 내가 뭐 야구를 잘해야
이게 여기서도 진짜 긁힙니다. 우리끼리도 긁힙니다, 여러분. 네. 올스타전 하니까 신구장에서 네. 그게 나오고 뭐. 인피니트 풀 기대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35년 야구하면서 참 우승 한번 했다는 게 참 너무 힘드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두 팀의 스토브리그를 정리하면서 두 팀의 단장님 두 분이 이종래 단장하고 심재학 단장이 너무 일을 잘하셨고 팬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것 같고 킹지학 네. 단장님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두 팀, 저희도 갓종열 여러 문제 있지만 그래도 네. 이번에 문제 터져갖고 사실 유지혁 선수 FA 계약 때 사진이 없을 줄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찍더라고 그래서 믿자 갓종열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두 분의 팀과 두 단장님이 너무 팬들에게 지지받는 스토브리그를 보내주셔서 또 작년에 코리안 시리즈를 했던 두 팀이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꼭지를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럼 우리 팀은 몇 위하라는 거야?